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의 두 가지 재판을 앞두고 이게 임박하면서 이제 재판 정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재판 정국에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모든 것이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하고 예민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법부의 결정은 독립성이 유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라는 걸 굉장히 조심하면서 모든 은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1심 재판 선고 두 가지를 앞두고 지금 재판 정국이 형성이 되었고,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소위 윤한 케미가 완전히 되살아났고 당정 원팀입니다. 당정 원팀으로 지금 이 재판 정국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여당에서는. 그런데 아직도 눈치 없는 사람들, 얼굴이 두껍거나 눈치라도 있으면 자신이 지금까지 한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를 비난했더라도 갑자기 이 눈치가 있으면 갑자기 자기 주장을 바꿉니다. 또 얼굴이 두꺼우면. 그렇지 못하면 침묵이라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소위 똥오줌 못 가린다라고 하죠. 이게 지금 전국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지금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정치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도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이간질하고 지금도 이 이재명의 1심 선고 두 가지를 놓고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앞으로 여권, 전국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계산하고 이런 정치인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참, 이 얼굴이 두껍거나 눈치조차 없는 이런 사람들, 이건 답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민주당에게도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것을 거의 다 받아들였고 굉장히 빠르게 기자회견이 있고 난 다음에 인적 쇄신 서두르고 있고 검증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미 사퇴한 사람도 있고요.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활동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 다음 달 중순입니다. 이제 개각, 대통령실 전면 개편입니다. 인사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로는 추경호냐 아니면은 주호영이냐 원희룡이냐 이런 이야기들이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그만두고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올 것이다. 여러 가지 하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굉장히 빠르게 국정 쇄신, 당정 일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거의 다 받아들인 것이고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이게 국민 눈높이에 좀 맞지 않다, 불만이다, 많이들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적절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해외 순방을 하고 난 다음에 이재명의 이 1심 선고 두 가지를 보고 난 다음에 대국민 담화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또 이재명이 재판 정국의 중요성을 윤 대통령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전격적으로 앞당긴 겁니다. 윤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이 윤 대통령의 결단이 평가되어야 하고요. 또 그 다음 기자회견이 있고 난 다음에 후속 조치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진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것도 평가가 되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앞으로 당긴 것, 이게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홍보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이게 묘하게 어떻게 됐느냐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이렇게 전격적으로 앞당긴 이 결단을 추경호가 건의를 해서 받아들인 것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건의를 해서 받아들인 것이다, 이게 부각이 되면서 또 한동훈 패싱이다, 이게 논란이 되면서 이 윤 대통령의 결단이 사실은 빛이 바랜 겁니다. 이게 윤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들의 점수를 준다면 전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그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이 합격점은 된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거기에 또 발맞춰서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한동훈 대표의 장점이죠.
이 이재명 재판정국, 이재명의 1심 선고에 대해서 날마다 핵폭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처럼 재판부를 겁박하지 않으면서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재판부가 왜 공정한 재판을 하게 되는가, 왜 생중계를 해야 되는가, 연일 지금 이재명의 저 장외 집회는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또 지금 그걸 실패한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재판부 겁박이다. 이번 주말에도 그걸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수험생들에게도 방해가 된다. 계속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장점이죠. 이렇게 윤한 케미가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지금 보면 이걸 못 느끼면 정치를 그만둬야 합니다. 가장 먼저 똥오줌 못 가리는 정치인들입니다. 홍준표가 계속 헛소리를 하더니 또 오늘도 윤 대통령에게 자기가 얼마 전에 윤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 뭐 정부와 대통령실을 싹 바꿔라 라고 했다. 이 당도 수습이 안 되면 민주당과 협상해서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지금 뭐 여당에서 하는 일이 뭐냐. 갈등만 조장하고 조정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자신이 뭐 30여 년 정치를 했는데 이제 당이 잘 되고 한국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이제 집에 가야 할 나이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가면 내년 초에는 식물정부가 된다 뭐 이런 거를 올렸습니다. 홍준표는 그냥 집에 가면 됩니다. 홍준표는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케미가 살아나는 것이 못마땅한 겁니다. 이걸 이간질하고 싶고 한동훈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려야 하는데 이 한동훈이 끌어내려지질 않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지금 쫓겨날 판인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패악질을 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민주당과 협상, 지금 이재명 재판 전국에서 이 재판 전국이 짧으면 뭐 한 달, 길면 지금 1년이 갈지 모르는 이 재판 전국에서 민주당과 협상한다. 이 민주당과 타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홍준표의 뭐 지론 같은 겁니다. 소위 역선택을 노리는 홍준표가 할 수 있는 일이죠. 민주당과 적당히 타협해서 국정을 정상화시키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동훈은 안 된다. 이재명과 손을 잡는 한이 있어도 한동훈만은 안 된다. 지금 이 이야기인 겁니다. 이런 홍준표를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그냥 집에 가면 됩니다. 홍준표 똥오줌 못 가리는 이런 행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윤한 케미, 이재명에 대한 재판 전국입니다. 그 다음 또 윤상현입니다. 윤상현이 어제 방송에 나와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이 재판과 관련해서 80만 원이 선고될 것 같다. 자신은. 왜 그러냐. 지금 민주당이 여기에서 100만 원 이상, 이재명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 이것 때문에 재판부가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다. 또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 국회 예산을 가지고 장난질을 쳤는데 검찰의 특활비를 비롯해서 검찰 예산은 500억 원 정도를 깎고 대법원 예산은 200억 원을 늘려줬다. 이렇게 대법원에 대해서 애정 공세를 펴고 있다.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은 나오기 힘들 것이다. 80만 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윤상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상현은 법조인도 아닙니다. 윤상현의 정무 감각이 이런 정도입니까? 윤상현이 뭘 안다고 지금 80만 원 선고가 어떻느니. 이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재명이 대법원의 예산을 늘려주고 검찰의 예산을 깎았습니다. 당장 이 사법부의 애정 공세를 편 것이죠. 이걸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대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민주당은 지난해에는 대법원의 이 정당한 예산도 다 깎았습니다. 또 대법원 그 행정처장을 이 막말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재판을 앞두고 갑자기 예산을 늘려준다? 이 대한민국의 사법부, 이 재판부가 어떻게 이걸 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굉장히 예민한 것이다. 이재명이 저 집회를 열고 있는 것, 저게 재판부에 겁박을 하는 건데 정말 겁박이 될까? 대한민국의 이 사법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사법 시스템이 그렇게 이재명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지금 이 사법부에 대해서 자신의 재판을 앞두고 한편에서는 겁박을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뭐 이런 애정공세, 이재명도 갈피를 못 잡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고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윤상현이 뭘 안다고 지금 80만 원이 선고될 것 같다, 이따위 이야기를 떠들고 있습니까? 그 다음 김미애 의원입니다. 부산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은 이 적절한 지적을 한 의원입니다. 이 사리분별을 못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적절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최근에 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글이 100건이 넘게 발견이 됐다. 그래서 뭐 이게 크게 발칵 뒤집어졌다라고 하고 많은 유튜브에서 이걸 가지고 또 한동훈을 공격할 때 저는 아예 방송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논평할 가치도 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또 한동훈 대표가 당 지도부에서 이걸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한동훈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한동훈이 지금 뭐 언론에 대고 대통령실에 대해서 어떤 건의를 하는 것도 물밑에서 접촉을 했느냐, 얼마만큼 했느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데 한동훈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자기 이름으로, 가족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를 공격을 왜 합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나 되는 겁니까? 이건 수사를 해서 이런 짓거리를 저지르는 사람들, 이게 개딸이든 뭐 누구든 잡아내는 일이 중요하고, 오늘 김미애 의원이 이걸 지적한 겁니다. 이 바로 잡아야 한다. 당무감사를 통해서 이걸 지금 게시판 운영을 좀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적 맞고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제가 유튜브나 정치평론가들을 봤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그 사람들은 보수 우파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개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보수 우파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각종 인신공격을 하다가 갑자기 유난 케미, 이런 시간이 되니까 이제 뭐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때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얼굴이 두껍거나 눈치가 빠르거나 뭐 잘 모르겠으면 지금까지 한 말은 있고, 이럴 때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많은 정치평론가들, 뭐 많은 친윤 소위 의원들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한동훈 대표가 잘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 특검법은 위헌이다. 민주당에 특별감찰관으로 가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눈치 빠른 뭐 김재원이나 김민전도 좀 사리분별을 못하는데, 뭐 김재원은 완전히 자세를 바꿔서 지금 대통령실이 쇄신을 해야 한다,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런 비난한 사람들을 축출해야 한다, 뭐 이렇게 지금 김재원은 또 180도 바꿨습니다. 김재원은 또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김재원, 김민전처럼 얼굴이 두껍거나 이렇게 눈치 빠르게 뭐 이렇게 바꿀 수 없다면 침묵이라도 지키는 것이 맞고, 지금은 대부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상현, 홍준표, 이런 좀 부적절한, 홍준표는 아주 이건 의도적으로, 홍준표는 뭐 눈치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 의도적으로 지금 윤한 이간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윤상현은 부적절한 언행입니다. 재판에 대해서 지금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당사자인 이재명도 어렵고 사실은 한동훈 대표도 어렵습니다. 그만큼 재판부에 대해서, 이 재판에 대해서 왈부왈부하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입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보수 우파에서도 똥오줌 못 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민주당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에 지금 계속 이제 이재명의 이 재판 두 가지를 놓고 삼총 삼김 뭐 이야기를 합니다. 삼총은 누구냐? 이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삼김은 뭐 대선 후보다. 김경수, 김동연, 김두관. 이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뭐 크게 바람잡이일 뿐입니다.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이건 바람잡이일 뿐입니다. 당에 뭐 뿌리도 거의 없습니다. 이제 연대를 하면 좀 힘이 생기죠. 김경수나 김두관도 뭐 별 큰 뭐
이런 바람을 몰고 오지는 못합니다. 가장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김동연인데 이 김동연 자체도 지금 똥오줌을 못 가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연대를 해서 이재명 사법리스크 뒤를 준비하자라고 하면서 물밑에서 준비를 하면서도 어떤 메시지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포스트 이재명 이후는 거의 지금으로서는 80% 이상이 민주당이 쪼개지는 걸 의미합니다. 이재명은 구속이 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되더라도 민주당을 쪼갰으면 쪼갰지 이재명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끝까지 버틸 겁니다. 대법원 판결로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이재명은 당을 쪼개서라도 완전히 당을 없애서라도 버티고 버틸 겁니다. 이런 계산을 한다면 뭐 삼총삼김이 지금 그렇게 물밑에서 뭐 침묵을 지키면서 이재명 이후를 준비하고 의미 없습니다. 이재명은 끝까지 이재명이 뭐 순순히 내가 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니까 또 2심에서 받았으니까 물러나겠다. 민주당은 뭐 다른 사람이 맡아달라.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재명을 그렇게 모릅니까?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당대표가 되고 공천권을 휘둘러서 당을 완전히 개인당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지금 전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정확하게 판단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가면 이재명의 억지에 밀려서 아마 내년 상당 기간 동안 이재명의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질질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도 똥오줌 못 가리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 윤한 케미는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벌써 뭐 국무총리, 대통령실 비서실장, 하마평이 나올 정도고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이 소위 성남FC 재판이었습니다. 성남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겁니다. 성남FC에 협찬을 했던 그 기업들에 대한 재판입니다. 성남FC 관련해서 제3자 뇌물 이재명의 재판은 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성남지법에서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재판부가 갑자기 이 주임검사를 퇴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임검사가 성남FC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입니다. 그런데 성남FC 이 재판이 질질 끌어서 시간이 길어지니까 검사가 이제 인사발령이 나서 이 자리를 옮기게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그동안 우리 검찰에서는 검찰은 뭐 어느 검사가 맡든 전체가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죠. 수사를 한 검사가 이 재판도 진행해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이럴 때는 이 검사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도 이 대리로 해서 이 재판에 참석을 해서 이 재판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해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 뭐 다른 모든 재판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재판부가 최근 들어서 이 검사를 바꿔라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성남지원의 형사 1부 허용구 부장판사입니다. 이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제. 그래서 검찰이 여기에 항의를 해서 이때까지 관례상 이렇게 해온 것인데 이걸 검찰총장이 임의로 이렇게 한 것이다. 검찰의 인사는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뭐 이런 걸 핑계를 대서 이렇게 검사에 대해서 퇴정 명령을 내리니까 검찰이 모두 퇴장을 했습니다. 재판이 중단이 됐습니다. 어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제가 어제 주변에 이 법조인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관례고 또 이게 크게 법리에 안 맞는 것이 아니다. 수사를 담당해온 검사기 때문에 이런 편의를 봐주는 것이다. 이걸 지금까지 뭐 굳이 문제 삼는 재판부는 없었다. 그런데 왜 이 재판부에서 이렇게 문제 삼아서 검사에게 퇴장 명령까지 내리느냐. 이건 재판부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라는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만 제가 방송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지금 이재명의 재판 전국에서 이게 뭐 제 방송이 제 이런 여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좋은 영향을 미칠지 나쁜 영향을 미칠지 저로서는 판단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문제는
재판부가 법리상으로는 무리하고 잘못된 판단을 한 겁니다. 검사를 쫓아낸 것은 관례에도 맞지 않고 그동안 쭉 이렇게 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 소위 성남FC 이재명 저 범죄 일당을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재판이 질질 끌어서 지연이 돼서 검사가 인사이동을 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검사가 다른 지역에서 와서 재판 때만 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버리면 이 범죄자들을 도와주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방탄을 도와주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지적하는 것이 재판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이 재판부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지금까지 이 전례로 쭉 지켜왔던 것이 큰 법리상 문제가 없었던 것이고, 이렇게 해버리면 소위 이재명 방탄을 도와주는 꼴이다, 범죄자들을 도와주는 꼴이 되지 않느냐, 이건 잘못된 판단이다 라고, 판결이다 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무적인 판단, 법리적인 판단, 한동훈 대표가 아마 고민하다가 오늘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법리적으로 정무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 재판부,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에 미칠 영향, 이 정무적인 것,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 정도 한번 직격탄을 날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재판 1심 판결을 맡고 있는 지금 재판부, 두 재판부도 그동안 재판을 진행해 온 것을 보면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 판결을 내릴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믿고, 법리와 대한민국의 사법부 전체를 믿고 지금 이재명의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남지법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 판단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이게 재판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결단을 내려서 이 재판부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는 게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고, 견제라는 측면에서 또 조금 불리한 이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전체 이재명 재판 전국에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고 예민하게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섣불리 이 부분에 대해서 평론하거나 방송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지금 똥오줌을 못 가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다면 윤한캠이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는 메시지와 한동훈 대표가 내고 있는 메시지를 잘 읽어보고 그 케미가 지금 굉장히 잘 맞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행을 하든지 아니면 침묵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